자, 이제 반도체 얘기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반도체는 규소나 아니면 점화점 같은 것들은 이제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규소를 가지고 예시를 많이 들 텐데, 얘네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애들이냐? 규소가 이렇게 있어요. 규소는 우리가 앞에서 뭐 지각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얘기했지만 원자과 전자수가 4개예요. 가장 바깥쪽에 전자 4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규소가 또 와요. 그럼 요 규소의 전자들과 함께 요렇게 해서 요렇게 공유결합을 하고 있을 거예요. 또 규소가 와서 여기도 요렇게 공유결합. 여기 또 규소가 와서 요렇게 공유결합. 그러니까 규소들끼리 이렇게 공유결합을 쭉 하는 거야. 여기 또 규소가 와서 여기 또 공유결합. 여기 또 규소가 와서 여기 또 공유결합.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요 규소도 요렇게 해서 전자 8개를 맞췄죠.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이렇게 규소가 온다고 하면 얘도 이렇게 공유결합을 할 거니까 얘도 요렇게 해서 8개 맞출 거고. 그죠? 얘도 이제 다른 애들하고 쭉 결합을 해서 8개를 이렇게 맞출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 지금 거기 보시는 것처럼, 그치? 요렇게 결합하고 있는 거. 이게 이제, 규소들이 결합을 한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순수 반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됐나?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여기까지. 근데 자,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뭘 하느냐? 여기에다가 우리가 불순물을 섞어요. 그치?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도핑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치? 자, 불순물을 섞는데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붕소를 갖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꼭 인하고 붕소가 아니어도 되는데, 그치? 대표적으로 인과 붕소를 가지고 우리가 예시를 들 거예요. 그럼 왜 얘네들이 이제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특징이 뭐냐? 인은 15족입니다. 원자과 전자수가 5개예요.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여기 전자 5개가 있고, 붕소는 13족이에요. 원자과 전자수가 3개입니다.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이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느냐? 자, 인이 들어가게 되면, 그치? 이렇게 순수 반도체가 있습니다. 얘도 이제 다른 애들하고 이렇게 공유결합을 해서, 그죠? 옆에 오는 애들하고 공유결합하고 해서 이렇게 있겠죠? 그지? 여기에 인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버리면, 인은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5개잖아. 그러면 인은 이렇게 전자 4개를 가지고 공유결합을 할 거고, 근데 전자 하나 남죠? 그 전자 하나 남는 게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남는 전자가. 요 남는 전자가 어떻게, 여기에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요렇게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요 전자가 여기로 이렇게 쏙 들어가 버려요. 얘가 여기로 들어가 버려요, 이렇게. 그럼 여기 있던 전자가 들어가 버리면, 여기 원래 있던 전자 있잖아. 들어가 버리면 원래 있던 전자가 튕겨나가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 얘도 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여기 있던 전자가 또 튕겨나가요. 그럼 걔가 그 다음 걸로 또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전자들이 이렇게 보면 전자 하나가 계속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일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자유전자가 어디에서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N형 반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N형 반도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이번에는 반대로 붕소를 섞어주면 어떻게 되겠니? 붕소를 섞어주면
자, 마찬가지로 여기 규소들하고 이렇게 공유결합을 하고 있을 텐데, 자, 여기에 규소 대신에 붕소가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붕소는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3개밖에 없잖아. 요렇게 결합을 하게 되고, 여기 하나 자리가 비죠? 그지? 그럼 이 빈 자리로, 그지? 우리가 여기 요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그지? 누가? 여기 있던 전자가 요렇게 이동해서 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여기가 빈자리가 돼버리지. 그럼 요 빈자리로 옆에 있던 다른 전자가 와서 여기를 메꿔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또 빈자리가 돼버리겠지. 그죠? 그럼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자가 이렇게 쭉쭉쭉 이동을 합니다. 빈자리에 쭉쭉쭉 들어가 버려요. 근데 우리 눈에는 뭐가 보이느냐? 전자가 이렇게 가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빈자리가 이동하는 걸로 보인다고. 요 빈자리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지금 교재에서는 양공이란 용어 말고 그냥 빈자리 이렇게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빈자리를 우리가 양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양공이 마치 어디에서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렇게 이동해서 전류가 흐르는 거야. 이거는 이걸 P형 반도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이렇게 불순물을 섞어주는 거에 따라서 2가지 종류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규소보다 많은 원소를 불순물로 넣어서 남는 전자들이 이동하는 N형 반도체가 있고, 부족한 걸 불순물로 넣어서 빈자리, 양공이 이동하는 P형 반도체라는 게 있는 거야. 됐어? 그럼 여기 그림 이해되죠? 그지? 해서 요렇게 오면 여기 요 전자가 요 빈자리로 들어간다고. 그럼 얘가 빠져나간 자리, 요 자리가 이제 빈자리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여기 이제 남는 전자가 여기로 들어가 버리면 거기 있던 원래 전자 나가게 되고, 그러면 전자 하나가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자, 해서 이런 얘기야 다 이해했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여기에 의자가 10개가 있어. 의자 10개가 있는데, 자, 똑같이 생긴 애들이, 11쌍둥이가 있어. 그럼 의자 10개는 10명이 앉아있고, 마지막에 한 명이 서 있겠지. 걔가 얘한테 비켜, 내가 앉게. 앉으면, 거기 있던 놈은 일어나야 되잖아. 걔가 그럼 그 옆에 있는 애한테 비켜, 내가 앉게. 앉으면 또 일어나야지. 그럼 계속 반복해. 그럼, 원래 이쪽에 한 명이 서 있었는데, 계속 반복하면 저쪽에 이제 마지막에 저쪽에 한 명이 서 있는 게 되겠지. 그지? 내가 앉고, 일어나고 앉고, 일어나고 앉고,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일어나서 혼자 있을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쌍둥이 한 명이 이동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렇게 이동하는 게 있고, 반대로, 그지? 자, 의자가 10개인데, 쌍둥이가 9쌍둥이야. 쭈르륵 앉아있고, 맨 끝에 하나 비었어. 그럼 맨 끝에서 2번째 앉아있던 애가 그 옆자리로 옮기면 2번째 자리가 비겠지? 그럼 3번째 애가 옮기면 3번째 자리가 비겠지? 그러면 실제로 쌍둥이들은 오른쪽, 너희가 볼 때는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그치? 빈자리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지. 그 빈자리가 이동하는 걸 보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불순물 섞어주는 거에 따라서 이런 반도체의 종류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밑에 나와 있는 얘기는 이제 이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 반도체일 때는 얘네들이 전기 전도성이 낮아요. 전류가 잘 흐르지 않습니다. 근데 불순물을 이렇게 섞어주면 전류가 잘 흐르는 상태가 되는 거야. 됐어요? 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반도체에 대한 얘기인 거고, 자, 그러면서 이런 이제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이제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이제 반도체 소자들이 만들어진다. 소자라는 말은 말이 좀 어렵죠. 그냥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품이라고. 그렇지? 반도체
부품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볼 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다이오드 얘기예요. 그 밑에도 그래서 보면은 뭐 발광 다이오드, 유기 발광 다이오드 다 다이오드 얘기야. 그래서 이제 다이오드 얘기를 볼까요? 다이오드는 이렇게 생긴 놈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뭐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기가 시간이나 이런 때 볼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이제 뭐 그 회로 꾸며놓은 거나 이런 거에 보면, 그지? 요새는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선생님 학교 할 때는 그 라디오 조립하고 막 이런 거 했었는데, 요새 라디오도 안 듣지. 옛날에 라디오 조립해서 라디오 들고 다니고, 그랬단다. 요새 유튜브처럼 옛날에 그거 듣고 다녔다. 네, 그런 거 조립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요. 예, 그래서 막 그거 납땜질해서 막 조립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때 얘가 하는 이제 대표적인 일이 여기 보면 좀 정류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류작용이라는 건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작용을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이걸 이제 설명할 거야. 문제에서는 요새 추세로는 이걸 이제 설명하고 이런 문제가 잘 나오진 않아요. 정류작용을 한다. 정류작용이 뭐다? 이 정도만 물어보는데, 요새 문제 추세로는, 잘 선생님이 올해 1학기에 이제 그 올해 고1 애들이 시험 본 걸 봤는데, 원래 다이오드에서 전통적으로 나오던 문제 유형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올해 어느 학교에서도 안 나왔어. 선생님이 봤던 학교들에서는 어느 학교에서 안 나왔어. 내가 그 문제를 다음 주 우리 그 구독에 누르려고 찾아봤는데, 한 학교도 그 문제를 내지 않았더라고.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돼. 혹시 모르니까. 선생님 못 봤던 학교들에서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정류작용이 뭔지도 한번 볼게요. 자, 앞에 지워요. 선생님 아주 주말마다 아주 구독 만들어 죽겠다, 아주. 니네 이제, 어제부터 이제 고2도 수업을 시작했거든? 물화지 한단 말이야. 물리도 해야지, 화학도 해야지, 지구학도 해야지, 통합과학 니네 것도 해야지. 통합과학 니네 거 한 건 또 일산 거기서도 해 또. 걔네 이제 시작이거든. 니네 거랑 한번 평균을 내봐야지. 자, 그래서 보면, 자, 방금 봤던 것처럼 이제 N형 반도체라는 게 있고 P형 반도체라는 거 있다. 그치? 그때 얘네를 가지고 다이오드를 만들게 되는데, 다이오드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이걸 접합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접합해서 만들어 놓은 걸 다이오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치? 반도체 두 개를 붙여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 통합과학에서는 완자나 이런 데서도 이 그림이 나왔거든? 지금은 여기가 전혀 나오진 않아요. 아마 문제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하긴 하지만, 그치? 그래도 학교 선생님들이 어쨌든 그동안에, 한 7, 8년 동안 문제 내던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치? 문제 출제할 가능성이, 그래서 좀 출제할 가능성도 좀 있고, 아니면, 이거는 그래도 반도체 배웠는데 이 정도는 알아야지 하고 내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냥 간단히 한번 봅시다. 자, 그리고 얘네를 요렇게 회로를 꾸며요. 네. 이게 만약에 내년에도 안 나와. 그러면 안 가르칠 거야, 이제. 아직 1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혹시 몰라서. 자, 요렇게 가 있는데. 자, 이게 지금 이 그림 뭐가 다른 거니? 일단 다이오드 있는데, 자, 요 밑에 이게 뭐야? 건전지 표시한 거죠?
건전지에서 긴 게 뭐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치? 긴 게 플러스고, 짧은 게 마이너스예요. 긴 게 플러스고, 짧은 게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자, N형 반도체는 전자가 남는 애들인 거고, 그죠? P형 반도체는 빈자리, 양공이 남는 애들이에요. 그지?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극이니까, 쉽게 해서 여기가 플러스에 연결된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에 연결돼 있으니까, 그지? 쉽게 해서 요 전자는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할 거고요. 요 양공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할 거야. 그러면 얘 전자와 양공이 양쪽으로 벌어집니다. 그럼 전류가 안 흘러요. 그런데 여기서는 전자와 양공이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극에 연결된 거고 플러스 극에 연결됐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는 이렇게 플러스 극 방향으로 이동할 거고 양공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동할 거야. 그럼 얘네들이 어디? 요 접합면 쪽으로 이동하죠. 그러면 요 전자가 요 양공으로 올라탈 수 있겠지. 여긴 전자가 남고 여긴 빈자리가 남으니까. 그지?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럼 여기서 계속 양공이 올 거 아니야. 여기 계속 전자가 올 거고. 그럼 쉽게 해서 내가 여기서 절로 갈 건데 여기 계속 빈자리들이 있어. 그럼 내가 빈자리에 앉았다가 가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 있던 전자들이 이쪽으로 건너갈 수가 있어. 그럼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요. 여기선 전류가 흘러요. 그럼 여기서 전류가 이동하는 방향은 전류는 전자하고 반대 방향이지.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전류가 요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이건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방향 전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전류가 흐른다는 뜻이에요. 자, 요렇게 되는 걸 역방향 전압이다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방향 전압이 걸렸다, 순방향 전압이 걸렸다 요렇게 얘기를 하고 요런 걸 우리가 자유전자와 양공이 접합면 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 요거를 구분하는 이게 순방향 전압인지 역방향 전압인지 전류가 흐르는지 흐르지 않는지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P형 반도체하고 플러스 극이 같은 방향에 오면 즉 연결되어 있으면 전류가 흐르는 거야. PP가 연결되어 있으면 전류가 흐르는 거야. 됐어? 그렇게 해서 판단하시면 돼요. 그럼 보자마자 딱 구분될 겁니다. 자, 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다이오드가 하는 정류작용의 원리인데 이게 근데 이게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바꾼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여기 집에 들어오는 그 전류는 뭐야? 교류죠, 교류. 그 여기 발전기 배웠지? 중학교에서. 그러면 N극, S극이 있으면 코일이 막 돌잖아. 코일이 막 이렇게 돌 때는 전류가 일로 흘렀다가 이렇게 넘어가면은 전류가 일로 흘렀다가 전류가 일로 막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는 코드를 2개 꼽잖아. 전류가 일로 들어왔다 한다고. 그게 교류야. 오케이? 자, 해서 교류가 집에 들어오는데 그걸 우리가 표현할 때,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때를 플러스 방향, 이쪽으로 흐를 때를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한다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플러스 방향으로 전류 흘렀다,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류 흘렀다가, 플러스 방향으로 전류 흘렀다가 이렇게. 됐어? 그래서 실제로 우리 집에 들어오는 전류는 전자가 이동하는 게 아니야. 얘네 움직이는 이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내가 쉽게 해서 여기다 나무가 있어. 나무에다 줄을 하나 매달아. 그럼 내가 줄을 이쪽 당겼다 해. 막 당겨. 그럼 실제로 줄이 이동하는 게 아니지. 줄을 거기서 왔다 갔다만 하는 거잖아. 근데 그 나무하고 마찰해서 어떻게 돼? 점점 열이 발생하겠지. 이해됐어?
에너지만 이동하는 거라고, 에너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런데, 봐봐. 쉽게 얘기해서, 여기가 지금, 그치? 전류가 일로 흘렀다가, 여기가 플러스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이고, 얘는 여기가 플러스니까, 전류가 일로 흘렀다, 일로 흘렀다 하는 거야. 근데 얘는 일로 흘렀을 때, 다이오드를 지나서 전류가 마저 흐르는 건데, 얘는 일로 가면 다이오드에 막혀서 전류가 못 가는 거지. 흘렀다, 못 흘렀다, 흘렀다, 못 흘렀다잖아. 그지? 흘렀다, 못 흘렀다, 흘렀다, 못 흘렀다. 흘렀다가, 못 흘렀다가, 흘렀다가, 못 흘렀다가. 그지? 흘렀다가, 못 흘렀다가, 흘렀다가, 못 흘렀다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그려보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한쪽 방향으로만. 이걸 교류, 이걸 직류라고 하는 거야.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거, 이걸 정류작용이라고 하는 거야. 됐어요? 이걸 언제 쓰냐? 핸드폰 충전할 때. 왜? 핸드폰 배터리 있잖아. 배터리가 건전지잖아. 건전지는 직류야. 플러스 극에서 나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오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핸드폰에 있는 배터리는 직류이기 때문에, 그치? 거기에 충전할 때도 직류로 넣어줘야 돼요. 근데 집에 들어오는 건 교류잖아. 그럼 이 들어오는 교류를 직류로 바꿔서 얘한테 넣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뭐야? 어댑터가 필요한 거야. 어댑터 안에 뭐가 들어있어? 다이오드가 들어있는 거야. 됐나? 자. 그래서 이제 다이오드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다라는 거고, 그때 이제 이런 다이오드를 이제 또 응용해서 만든 것들이 이런 발광 다이오드나 아니면은 그 유기발광 다이오드 이런 것들이에요. 얘네들은 이제 뭐냐? 이것도 뭐, 물론 원리를 물어보진 않겠지만, 간단하게만 보면, 자, 아까 우리가 그 반도체 얘기할 때, 그지? 이렇게 원자가 띠가 있고, 그 위에 전도띠가 있어요. 그 원자가 띠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물질은 전도띠가 좀 간격이 좀 벌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 에너지 간격하고 여기 에너지 간격이 좀 다르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반도체마다 이런 게 좀 다르다고. 아까 했던 불순물을 어떤 걸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그럼 어떤 놈은, 자, 여기서 일로, 이게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늘상 가는 건 아니지만, 그치? 평소에는 못 가다가 여기다 에너지를 넣어주면 갈 수 있단 말이지. 그럼 거꾸로 그냥 가면 어떻게 되겠어? 에너지가 나오기도 해요. 그럼 요 에너지 간격, 여기 에너지 간격이 좁죠? 그럼 에너지가 작은 붉은색이 여기서 방출돼요. 여기는 에너지 간격이 넓죠? 그럼 에너지가 큰 파란색이 방출돼요, 여기서. 그래서 요때 나오는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LED가 되는 거야. 이게 발광 다이오드예요. 됐나? 그래서 우리가 과학자들이 이 LED를 처음에 만들 때 제일 이제 고생을 했던 게 뭐였냐면, 이 에너지 간격이 딱 붉은색의 에너지와 같은 에너지 간격 가진 물질을 찾아야 되는 거야. 만약에 붉은색의 에너지가 10이라고 쳐봐. 그럼 이 에너지 간격이 딱 10인 애를 찾아야 돼요. 10.1, 11 이런 애 안 돼. 딱 10을 찾아야 돼. 그 물질을, 여러 물질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겠지. 그지? 제일 고생한 게 뭐냐면 파란색이에요. 왜? 에너지가 크거든. 그지?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20이라고 쳐봐. 그럼 이게 간격이 20인 걸 찾아야 돼. 근데 그런 물질이 많지 않아요. 왜? 이게 조금만 더 벌어지면 부도체가 돼버리거든. 아예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물질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다른 색깔 다 찾아놓고, 그지?
파란색을 끝까지 못 찾다가, 그치? 나중에 겨우겨우 찾은 거야. 그래서 LED, 우리가 지금 LED나 이런 거 사용한 지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그치? 물론 이제 다른 기술도 필요했겠지만, 저 사용한 지가 얼마 안 되긴 했어요. 근데 빨강색이나 노란색 이런 거는 애초에 되게 오래전에 찾아놓은 거야. 근데 파란색을 못 찾으니까 3원색을 다 맞추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쉽게 해서 컬러 TV나 이런 걸 구현할 수가 없는 거지. 색깔이 하나도 빠지면 안 되니까. 그거를 나중에 한참 있다 찾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이제, LED TV라든지, OLED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된 거예요. 특히 밑에 유기 발광 다이오드 해서, 이때 유기라고 하는 거는, 뭐 얘기하는 거야? 탄소 이용하는 겁니다. 유기물 이용하는 거야, 유기물. 지난번에 우리 탄소화물 했지? 탄소화물 옆에 뭐라고 썼어? 유기물이라고 썼단 말이야. 그치? 우리가 유기물질, 유기물, 이거 탄소화물 얘기하는 거예요. 주소가 가장 바깥쪽에 전자 4개라며. 탄소도 4개잖아. 그지? 그래서 탄소화물, 탄소를 이용해서 만드는 걸 유기발광 다이오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거라든지, 요런 이제 특징들이 또 있죠. 영상장치라든지, 조명장치,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에 이용이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트랜지스터 얘기가 나옵니다. 자, 트랜지스터는 뭐냐면은, 다이오드도 원리, 그냥, 이런 거다 나오지, 이런 원리까지 안 나오는데, 트랜지스터는 더 안 나올 거야. 이거는 트랜지스터는,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한지 꽤 오래됐어. 잘 물어보는 건 아니어서. 자, 트랜지스터는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아마 이거 여러분들 기가 시간에 배울 수 있어. 알지? 트랜지스터는 다이오드는 반도체 2개를 접합한 거죠. 얘는 3개를 접합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회로를 꾸미는데, 자, 얘가 이용되는 게 증폭작용이나 스위치작용 같은 거에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저거는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증폭작용하고 스위치작용 이용한다라는 거 정도 알고 있으면 되는데, 자, 증폭작용에 이용된다라는 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거야. 예를 들어서, 집에서, 내가, 자, 음악을 듣고 싶은데, 오늘 기분이 째져서, 음악을 겁나 크게 듣고 싶어. 윗집, 아랫집 막 쫓아올 정도로. 그러면 스피커가 엄청나게 막 울려야 되겠지. 그죠? 막 쿵쾅쿵쾅 막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 쿵쾅쿵쾅 되는 걸 조정할 때, 볼륨을 올릴 때 나는 뭐해? 딱딱딱딱. 요새 딱딱딱딱도 아니야. 그지? 그냥 터치만 하면 되잖아. 터치만 살짝살짝살짝 해도 소리가 꽝꽝꽝꽝 커진단 말이야. 여기서는 아주 작은 전압의 변화가 있지만 살짝살짝 건드리는 거니까.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돼? 굉장히 큰 전압의 변화로 나타난다고. 그게 증폭작용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제 스위치 작용은 아예 껐다 켰다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런 거.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 같은 것들을 여러 개를 연결해서 그때 이제 회로를 꾸며 놓으면 그걸 가지고 직접 회로라는 걸 만들죠. 계산하거나 이런 거.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전자계산기 같은 거. 요새 다 이제 스마트폰도 다 쓰긴 하지만 예전에 계산기를 썼단 말이야. 요새도 가게 가면 그런 거 쓰지. 계산기에 있는 게 아주 기본적인 이런 직접 회로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이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서 다뤄지는 내용이고요. 이제 밑에 가서 이제 다이오드의 정리, 선생님이 앞에서 이제 설명했던 얘기들이 이제 그림으로 재밌게 나와 있어. 그래서 다이오드가 연결되지 않은 회로에서는 그냥 전류가 어떻게 일로도 흐르고 이렇게 되는데 다이오드가 연결되어 있으면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른다는 거야. 이렇게 흐르지만 여기 플러스가 그지? 다이오드가 있으면 이제 흐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지. 그림을 이렇게 만들고 그려봤어. 여하튼, 그치?
정류작용을 이제 그림을 해놓은 거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전기적 성질들을 활용하는 게, 여기 예시들은 좀 잘 봐두셔야 돼요. 알았지? 자, 도체 이용하는 거에 피레침이나 정전기 방지 패드, 이거 주소감 이런 거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터치 장갑의 끝부분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밑에도 보면 이제 부도체 이용하는 게 절연 장갑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반도체 기판의 코팅 물질. 그래서 이건 뭐 얘기하는 거야? 다른 전류가 딴 데서 새버리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딱 반도체하고 그 회로가 지나가는 자리 빼고 나머지는 다 전류가 흐르면 안 되니까 나머지는 부도체로 코팅하는 거예요. 그냥 뭐 반도체 이용하는 거, 센서라든지, 저거 있지, 저거. 태양전지. 태양전지 반도체 이용하는 거야. 이 시커먼 거 이런 거 본 적 있죠? 저거 다 반도체야, 저게. 그리고 이제 뭐 터치스크린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LED 이런 것들이 이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 이런 예시들은 교과서에 나오는 거 이거 다 봐둬야 돼요. 알았지? 자, 그래서 뭐 여기 밑에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네. 이건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어보고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